2019년 1분기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확 늘었다가 4, 5월에 주춤했는데 중국 정부가 다시 지방채를 추가 확대 발행한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정쟁의 영향으로 중국은 내수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가 유일한 출구인데 자동차 시장도 201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3, 4선 도시들을 기점으로 붕괴될 조짐도 보이고 그리고 시황제가 지시한 GDP 목표치를 맞추려고 하니 다시 대규모 지방 채권 발행으로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부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6월 10일 중국 국무원이 공문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은 거시경제정책상의 조정에 의해 큰 폭으로 건설 프로젝트 채권 규모를 확대하고 그 지방채권 발행을 위한 융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하달되자 다음 날인 11일 중국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등의 6개 기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특히 민간 자본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민간 자본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민간에게 지방정부 부채를 떠넘기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19년 1분기 중국 지방채의 대폭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채를 은행이 아니라 민간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도 중소은행부터 부실이 심화되어서 파산에 직면한 은행들도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야겠고 은행은 그 막대한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러니 그 지방 채권을 공산당 선전부가 장악한 매스컴을 통해 이쁘게 포장해서 민간에게 판매해 부실을 민간에 떠넘겼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도 지방정부 채권을 대규모 발행하는데 그 리스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지 않고 상당 부분 민간에게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똥은 중국 공산당이 싸지르지만 그 똥을 이쁘게 케이크처럼 포장해서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확대 정책이 실시되면 약 1조 5천억 위엔, 하나 250조 원의 통화가 추가로 공급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방정부 부채도 1조 5천억 위엔, 하나로 250조 원, 동시에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지방 채권은 하이리스크의 채권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부채 비율이 지극히 높고 재정 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붕괴될 경우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방 채권을 더욱 확대해서 지방정부의 부채율을 높이는 행위는 2019년 초 민스키 모멘트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것과 지극히 상반됩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개인, 기업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에서 위기가 촉발되면 연쇄적으로 민스키 모멘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 낮은 지방재정의 수입도 45%가 부동산 관련 세수입니다. 만일 개인이나 기업 부채로 부동산 자산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지방재정 수입의 근본도 붕괴되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폭발하게 되는 연쇄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채권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개인의 여유 안전자산마저 위험하게 만드는 악랄한 조치입니다. 현재 3선, 4선 도시 일부에서 부동산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 부담을 이기지 못한 부동산 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을 줄이려고 하자 지방정부가 가격 하한선을 걸어서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조치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위기 탈출의 출구는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이 아니라 공산당의 정권 안정과 이익만을 추구하니 이토록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공산당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